안녕하세요. 2살 된 아들이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최근에 정말 웃긴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말이 씨가 된다는 아주 유명한 구죠? 저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 씨가 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테니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만 하면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워낙 사이가 좋으셔서 그런 가정을 저도 이룰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하고 보니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네요. 이혼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아마 남편과 같이 살았으면 지금쯤이면 화병이 나서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갓 출산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갓 태어난 아들을 처음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눈도 쫙 찢어지고 코도 납작한 게 엄마 닮았나 보네. 우식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잘생겼는데. 그러게, 새언니랑 똑같이 생겼다. 우리 오빠는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뚜렷한데 말이야. 뭐 그래도 아들이라 다행이지 뭐. 원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태열도 오르고 못생겨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귀엽고 이쁜데 시모와 신우는 미모가 성에 안 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기 아빠인 남편 역시 다르진 않았네요. 내 아들이지만 참 못생겼네. 원래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못생겼나? 잘생긴 아이들은 잘생겼어. 너 어릴 때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눈에 쌍꺼풀까지 있었다니까. 조리원에서 다들 너 보자고 난리였단다. 우리 아들 안 닮은 거 보니까 눈, 코, 입 다 엄마 닮았나 보네. 그나저나 산후조리원 나와서는 어떻게 할 거니?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3개월 받았으니 그 기간까지는 제가 보고 회사 복직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하려고요. 얘 좀 봐라. 이제 100일 된 아기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니? 너는 요새 뉴스도 안 봐? 그렇다고 회사를 관둘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회사만큼 워킹맘들 생각해주는 회사도 없다고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아기를 좀 봐주시겠어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니? 나는 절대 아기 못 본다. 너 친정엄마 있잖아. 친정엄마한테 맡기면 되지. 왜 나한테 아기를 맡겨? 꿈도 꾸지 마라.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복직할 때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기를 맡길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공무원이셨던 시아버지를 만나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반면 저희 엄마는 아빠와 함께 일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친정엄마한테 아기를 맡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 식당 일만으로도 힘드세요. 요새 허리도 안 좋아지셔서 맡기긴 더 힘들고요. 그래서 출산 휴가 끝나면 어린이집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고용할 거예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말도 못하는 아기인데 남의 손에 맡기기 불안하지 않겠어? 뉴스 보면 무섭던데. 그럼 당신이 육아휴직 쓰는 건 어때? 그쪽 회사도 육아휴직 있지 않아? 에이, 섭섭한 소리 하네. 중소기업에서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책상 빼야 해. 휴직 끝나고 오면 내 자리 사라진다고. 우리 회사에서 복지는 꿈도 못 꿔. 시어머니는 아기를 못 봐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니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3개월 후 저의 복직 날짜는 다가오고 부랴부랴 어린이집을 알아봤어요. 당연히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어린이집에 맡기겠다고? 그러다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 영상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고 오면 말 못하는 아기가 받을 고통은 생각 안 하냐?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 말도 맞는데 요새는 오히려 선생이 부모님을 더 두려워한단다. 마치고 알림장도 얼마나 자세하게 써주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안 된다는데 왜 당신이 발끈해? 그럼 아이는 어쩌자고. 장모님이 있잖아. 장모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참나. 왜? 저번에도 안 된다고 말했지? 난 또 같은 말 하기 싫어. 시어머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쉽게 부탁하냐 이 말이야. 당신한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아니, 만만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부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장모님이 도와주러 온다길래 여보도 한번 말만 해보라는 거지. 참,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물어볼게. 그래도 되지? 뭐? 물어보기만 해, 아주 그냥.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힘들다고 말하면 다 도와줄 것 같아? 당신 심보가 너무 못됐어. 당신 어머니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 지금 당장.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엄마 나이를 좀 생각해봐. 장모님보다 오래 사셨는데 그만큼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하실 거야. 좋게 생각해 볼 순 없어? 장모님은 부부끼리 식당 운영하니까 자유롭게 쉴 수도 있잖아. 자영업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부모 찬스 좀 쓰라고. 장사가 자유롭게 쉬면서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 생각부터 고쳐먹어. 엄마 빠지면 아빠가 혼자 일 절대 못해. 결국 사람도 구해야 될 텐데. 그럴 거면 도우미 한 분 고용하는 비용이랑 똑같이 든다니까? 친정 쪽 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시간을 보냈죠. 며칠 후 주말, 친정엄마가 반찬을 주러 집에 잠깐 오셨는데 싸늘한 집안 분위기에 둘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 사실 이제 지희가 회사에 복직하는데 지환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하다 다퉜습니다. 사실 100일 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다가 뉴스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나이가 많아 매일 침 맞고 약도 타먹는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그러니 장모님께서 지환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막을 깬 남편은 엄마에게 지환이를 봐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야, 김우식, 이런 건 너랑 나랑 합의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너 혼자 일방적으로 생각한 걸 말해? 엄마,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엄마 허리도 안 좋잖아. 가게 일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며칠 뒤 엄마가 지환이를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회사에 복직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허리도 안 좋은 엄마한테 지환이를 맡기고 말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죄송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환이가 15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가 지환이를 안아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그땐 조금도 움직이기 힘들어 하셨어요.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쌤은 하루빨리 입원하라고 하시고 허리에 물이 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지환이를 절대 못 본다며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가 좋았던 회사라 아까웠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 퇴직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 지환이를 보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니? 요새 우식이는 일하느라 힘든 모양이던데. 넌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니 좋겠다. 집에 있으니 우리 아들 아침밥 좀 잘 챙겨줘. 아, 그리고 밤에 맥주 먹는다고 하면 안주거리도 몸에 좋은 거로 해주고. 과자 부스러기 같은 영양가 없는 음식 말고 네가 직접 주한상을 차려주라는 말이야. 알겠니? 네? 어머니, 저도 쉬고 있는 게 아닌걸요. 지환이가 워낙 활발한 아이라서 저 혼자 독박 육아하는 게 좀 힘드네요. 저녁엔 아이 재우고 체력이 없어서 주한상까진 힘들 것 같아요. 저번에 남편이 과자 좋아하길래 많이 사놨는데 어머니한테 과자 싫다고 하던가요? 예, 독박 육아라니. 혹시라도 경고하는데 우리 아들 피곤하니까
퇴근해서 육아 떠맡길 생각하지 말거라. 넌 오전 오후 애 보는 게 쉬는 거지 꼴랑 하나 있는데 정신없다니. 아주 우습다 우스워. 나 땐 말이다. 애 두세 명 동시에 키워야 엄마 소리 듣는 시절이었다 이 말이야. 어머님도 참. 그 시절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그렇게 애 보는 게 쉬우면 어머님이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도 일 안 그만둬도 됐을 텐데요.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손주를 봐달래? 아휴, 그리고 지환이가 좀 유별나니? 우리 우식이는 아기 때도 엄청 얌전하고 우는 법이 없었는데 지환이는 아기 때부터 목청만 커서는 아무래도 유별난 게 널 쏙 빼닮았나 보다. 그건 그렇고 너 이번에 퇴직금 나왔니? 저 퇴직금이요? 나오긴 나왔어요. 잘 됐다. 너 회사 일한 지 10년 넘었다고 그랬지? 그럼 퇴직금이 적지 않겠네. 너 다니는 회사 퇴직금 많이 주는 회사 아니니? 3천만 원은 넘지? 그 정도는 되죠. 그런데 왜요? 그럼 퇴직금 그대로 나한테 좀 보내줘봐. 시엄마도 엄연히 엄마인데 줄 수 있지? 네? 그게 무슨, 제 퇴직금을 왜 드려야 하죠? 이건 저희 부모님한테도 못 드리는 돈인데요. 한두 푼도 아닌 돈을 왜 쉽게 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 얘 웃긴다. 잘 만들어 놓고는.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네 신우가 결혼하잖니. 너 설마 우리 아진이 결혼할 때 축의금 안 낼 건 아니지? 암튼 결혼할 때 혼수로 돈 1,000은 우습게 깨질 텐데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그럼 일단 신혼집에 가전제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그거 먼저 좀 보내줘라. 싫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간단히 말하세요? 제가 10년 넘게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퇴직금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가정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신우 개인을 위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아가씨가 직접 모아서 결혼해야죠. 요즘 누가 부모님 돈을 바래요? 본인이 직접 모은 돈으로 시집가는 게 맞죠. 모르는 소리 한다 얘는. 아니 축의금은 어차피 너가 내야 될 돈인데 그거 대신 하라는 게 그렇게 따박따박 대들 일이니?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참 무서운 애구나. 더 말하기 싫다. 아진이 결혼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2천만 원만 좀 다오. 퇴직금 다 달라고 하려다가 깎아준 거니까 더 이상 말 대답 좀 하지 말고. 아가씨는 저 결혼할 때 백수라서 축의금 10만 원 낸 게 전부였어요. 이런 아가씨한테 퇴직금을 축의금으로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맡겨둔 돈을 찾는 사람처럼 당당했죠. 원래 결혼식 축의금은 받은 만큼 보내는 거예요. 신우가 딱 10만 원 했으니 저도 10만 원 내겠습니다. 원래 더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서 더 넣기도 싫네요. 뭐? 야, 너 지금 나 무시해? 내가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며느리가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 봐. 세상에 나같이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어미도 없을 거다. 여지껏 편하게 살아서 모르나 본데 이제라도 가르쳐주리? 애정한 년 같으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에휴, 끊거라. 여러분, 이게 욕까지 들을 일인가요? 퇴직금을 신우 혼수자금에 전부 보태라는 시모의 성화에 내가 잘못 시집왔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얼마 뒤 아가씨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10만 원 하려다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50만 원을 냈어요. 솔직히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신우 결혼식 다음 날에 또 불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너 어떻게 우리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딸랑 50만 원을 하니? 적어도 100, 아니지 200은 해야 할 것 아니야? 솔직히 아가씨는 제 결혼식에 1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전 그보다 5배나 많이 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요새 같은 고물가 시대에 50만 원이면 뭐 하나 제대로 사지도 못해. 그리고 너는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대니? 가족인데 축의금 200만 원도 못 해줘?
그러는 아가씨는 제 결혼식 때 왜 200만 원 못 해줬는데요? 저번에도 말했잖아. 그때 우리 아진이 회사 안 다니는 힘든 시절이었다고. 그러니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누가 들으면 저 아직도 회사 다니는 줄 알겠네요. 아가씨 백수인 건 보이고 저 백수인 건 안 보이세요? 저도 지금 백수예요.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번부터 왜 자꾸 퇴직금 탐내세요? 제가 싫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이니까 어머님이 왈가왈부 하실 권리는 없는데요. 뭐? 그 권리? 가족이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냐? 그럼 어머니 돈도 제 돈인가요? 이제부터 어머니 돈, 남편 돈 제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됐다. 말을 말자. 어휴,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답답해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숨길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은 더더욱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한 말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시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넌 아진이가 축의금 10만 원 한 게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보 퇴직금도 많이 받았잖아. 그럼 그 돈으로 좀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2천만 원 달랬으면 다는 못 줘도 1,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당신은 시댁이 만만해? 면전에다 대고 칼같이 거절하는 며느리는 당신밖에 없을 거다. 우리 엄마가 편하게 대해줘서 어려운 줄도 모르고, 에휴. 뭐? 성의의 문제라고? 그럼 당신이 지금이라도 신우한테 1,000만 원 해주던가. 가족이잖아. 왜 내 퇴직금으로 성의를 보이려고 해?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해줘야지. 어휴, 진짜 답답하다. 쫌생이 마냥 돈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뭐? 쫌생이? 야,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남편이 뭐 쫌생이? 세상 천지에 너같이 무능력한 남편도 없어. 바랄 걸 바래야지. 사실 남편은 2달 넘도록 생활비 통장에 돈을 채워두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때마다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느니 무급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여놓고 있었죠. 다행히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이 꽤 되는 편이라 크게 생계가 위협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속되고 모아둔 돈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남편에게 대놓고 생활비를 넣으라고 하면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퇴직금을 신우 혼수자금에 보태라는 말을 하다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땐 차마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긴 힘들었죠. 며칠 뒤 집에서 지환이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또 이상한 소리랄까봐 전화를 거절했는데요. 아주 받을 때까지 걸 생각이신지 5분 동안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덕분에 지환이가 낮잠에서 깨버렸죠. 그래서 받았는데 갑자기 백화점에 오라는 거예요. 집에 있니? 나 지금 백화점 레스토랑에 있는데 지환이 데리고 나올래? 따로 할 말도 있고 지환이도 보고 싶어서 잠깐 나올 수 있지? 지환이 지금 낮잠 시간이라 못 나가요. 낮잠 하루 안 잔다고 뭔 일 생기겠니? 잔말 말고 지환이 데리고 나와. 따로 할 말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환이를 유모차에 태워 백화점을 갔죠. 내심 얼마 전 아가씨 결혼식 때 제 퇴직금 달라고 했던 게 미안해서 저한테 밥이라도 사주려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긍정회로를 돌린 거죠.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희야, 여기야, 여기.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예 또는 야라고만 부르셨거든요. 그랬던 시어머니가 제 이름까지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테이블로 가보니 이미 식사를 다 마치고 빈 그릇만 놓여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런데 혼자가 아니시네요. 식사도 다 마치셨고요. 친구들이 이번에 아진이 결혼식 때 많이 축하해줘서 내가 밥 사주려고 불렀지.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저는 왜 부르셨어요? 부르긴 왜 불러? 친구들한테 며느리랑 손주 얼굴 보여주려고 그랬지. 그때 결혼식장에서는 하도 어수선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저는 이 상황이 그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모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이니만큼 최대한 밝게 웃으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희야,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굳이 앉을 필요 없다. 가자. 오늘따라 유달리 반가워하시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시어머니 친구들 밥값을 계산하라고요. 하지만 음식 구경도 못한 제가 왜 밥값을 계산해야 합니까? 게다가 이분들 시어머니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더니 자꾸 제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제 옆구리를 찌르세요? 할 말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지희야, 오늘 내가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져왔지 뭐니? 그러니까 얼른 네가 계산 좀 해줘. 우리 옥자, 며느리 정말 잘 뒀네. 이럴 때 와서 척척 계산도 해주고 말이야. 그러게, 우리 며느리는 이런 데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는데 부럽다 얘. 에이, 다들 직업 좋고 인물도 좋은 며느리 뒀잖아. 뭘 이런 걸 부러워하니?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친구 모임에서 밥 한 번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러니 지희야? 시어머니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뿌듯해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카드를 건넸고 직원은 몇 번 긁어보더니 다시 카드를 돌려줬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 결제 실패라고 떠서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어머, 벌써 유효기간이 만료됐네. 이걸 어쩌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카드 좀 주세요. 뭐? 내가 카드 있으면 너를 이 자리에 불렀겠니? 너 설마 다른 카드 없어?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 그걸로 계산했겠죠. 너는 애가 카드도 없고 요새 같은 세상에 신용카드가 한 장만 있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아들이 힘들다고 생활비를 안 줘서 저도 카드가 없네요. 카드가 있으면 뭐해요? 쓸 수가 없는데. 연회비는 꼬박꼬박 나가지 혜택은 못 받지. 그래서 다른 카드는 전부 정지시켰어요. 그때 친구들 중 한 분이 조용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내지 뭐. 옥자 아들이 힘들게 사나 보네. 그런데 옥자 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카드를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 부를 생각하지 말고 너가 카드를 챙겨왔어야지. 내가 설마 일부러 안 냈겠니? 내려고 했는데 왜 카드가 지갑에 없어서는. 아무튼 고맙다. 결국 친구분이 음식값을 계산했고 시모는 민망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름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 속이 시원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까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그깟 돈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못 내? 아까 계산서 못 보셨어요? 무려 7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 정도면 우리 지원이 몇 달치 기저귀 값이에요. 기저귀 한번 사준 적도 없으시잖아요. 어쩜 넌 시댁에 돈 한 푼을 안 쓰려고 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족한테 돈도 쓰고 해야지 나중에 너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한참 일장연설하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왜 이혼을 안 하겠냐 물으시겠죠. 남편도 무능하고 시댁도 이 모양인데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였거든요. 하지만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남편을 언제까지 믿겠어요? 혼자라도 살 길 찾아 떠나려고 급한 마음에 재택근무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대학 전공이 컴퓨터 쪽이라 CA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었거든요.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재택으로도 손쉽게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를 골라 재택근무를 시작했죠. 다달이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니 숨통은 트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언제부턴가 술은 입에도 못 마시는 남편이 퇴근하면 온몸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회식했나 보다 생각하고 왜 마셨는지는 묻지 않았거든요.
골아떨어진 남편이 빨리 자는 게 제 속이 더 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 와서도 한 병, 두 병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회사에서 잘린 사람처럼 밤마다 폐인의 모습으로 지내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선뜻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남편이 말해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어요. 남편은 숙취 때문에 다음날 지각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었죠. 결국 당장 이유 말 안 해주면 집 나가버릴 거라고 말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병근이네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오랜만에 본 고등학교 동창 중 하나가 글쎄 전업으로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더라고. 공부도 못하고 어리버리했던 그 친구가 대박 나는 걸 보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식을 좀 했어. 주식? 그걸 왜 했어? 뭘 얼만큼이나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약간 수익이 나서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 주식이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됐어. 그래서 지금 월급이며 모아둔 돈 다 날렸어.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 미쳤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주식으로 우리 지환이 정말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항상 그랬잖아. 너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대박이 날 줄로만 알았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휴지 조각 될 줄 알았으면 아진이한테도 이야기 안 했겠지. 아가씨? 아가씨는 왜? 아진이한테도 주식 투자하라고 말해서 같이 투자했어. 아진이도 대출 받으면서 투자한 거라 손실이 엄청 커. 들어보니까 매일 매제가 이혼하자며 싸우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말인데 너가 있는 돈 좀만 줄 수 없을까? 그래도 퇴직금도 있을 거고 돈도 조금씩 벌고 있잖아. 너도 그러고 너네 엄마도 그러고 왜 자꾸 내 퇴직금을 내놓으래? 그 돈으로 지환이 대학교 보낼 거야. 그건 나중 일이잖아. 일단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나 좀 살려주라. 뭘 살려줘? 야, 솔직히 네가 그동안 나한테 생활비를 줬냐? 아니면 대출 받을 때 말이라도 했냐? 상의도 없이 네 혼자 그랬으면서 뭘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난 못 줘.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고 거실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놓여 있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쉬며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희야, 잘 지냈니? 다름이 아니라 너 요새 집에서 돈 벌고 있다며. 네? 남편이 하도 생활비를 안 주니까 제가 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라도 급하게 구했어요. 왜요? 그러니? 아니, 참 면목이 없긴 한데 그래도 시험이 부탁이니 네가 들어줬으면 하는구나. 툭 까놓고 말아마. 우리 딸 빚 좀 갚아주면 안 될까? 아진이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야. 제가 왜 아가씨 빚을 갚아줘요? 저번에 너 아진이 결혼식 때 축의금 50만 원 했잖아. 사실 그 사건으로 나 너한테 정말 화나고 실망했는데 이제 그거 다 잊으마. 우리 가족이잖니. 가족이니까 너가 좀 도와줘. 하나뿐인 시누이 1년도 안 돼서 이혼시킬 수는 없잖아. 안 그러니? 그리고 가족인데 힘들 때는 서로 도와줘야지. 시모는 이번에도 뻔뻔하게 퇴직금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맡긴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우겨대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숨을 고르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는 어머니는 가족인 저한테 뭐 하나 해주신 적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손주인 지환이한테 돌반지도 안 해주셔놓고 왜 자꾸 바라기만 하세요? 자꾸 그렇게 남들한테 바라시기만 하면 어머니 나중에 머리 다 벗겨져요. 그러다 대머리 된다고요. 시모는 제 말에 자신이 언제 그랬냐며 화를 버럭 내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행의 서막이었어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회사에서도 매일 주식창 확인한다고 핸드폰만 보고 숙취로 결근과 지각을 반복하던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백수가 되고 돈도 다 잃어버린 남편은 더 열심히 술만 찾았고 신우와도 매일 싸웠어요. 당연히 저랑도 매일 싸웠고요.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느라 부엌에 있는데 거실에서 지환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남편은 아들을 다그치다 못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는지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머리를 보니까 폭이 빨갛게 나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화내? 애 머리는 또 왜 이렇고? 나 술 먹는데 지환이가 자꾸 와서 보채잖아. 살짝 밀쳤더니 쇼파 다리에 머리 좀 박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애가 저렇게 울잖아.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지환이가 크게 다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아이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이는 남편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고 남편은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 엄마 닮아서 그런가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몰라? 너도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환이가 뭐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지환이 이러는 거 다 당신 잘못이잖아. 거실에서 혼자 술 먹는 게 자랑이야? 아이가 뭘 안다고 다그치길 다그쳐. 얼마나 아프면 울었겠냐고. 당신 아이 아빠 맞아? 진짜 너무 실망이다. 내일 술 깨면 또 까먹겠지. 또 나만 억울하고. 안 그래? 이혼하자. 생활비도 안 주고 아빠 노릇도 못하는 너랑은 같이 살 의미가 없어. 뭐?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생각해온 진심이야. 네가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지만 그래도 지환이와는 잘 놀아주니까 참고 또 참았어. 그런데 오늘 네 행동 보니 안 되겠다. 옆에 내가 지금 뭐래? 말 다 했냐고, 어? 확 그냥.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해 제게도 손을 올리려 했고 깜짝 놀라 아이를 감싸 안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갈 곳이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이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죠.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시장에 가시고 저와 지환이만 친정에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어제 우식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우식이 지금 회사 잘리고 돈 없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너 요새 프리랜서로 잘 나간다며? 네가 번 돈으로 우리 아들 좀 먹여 살리면 되지. 가족끼리 그것도 못해서 이혼하자고 그래? 돈 못 번다고 이혼하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이혼해야 해. 알아? 아, 진짜. 그쪽 집안은 뻔뻔함도 참 일관성 있네요. 이제 이혼할 건데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죠? 아줌마, 착각하나 본데 저 남편이 돈 없어서 이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 없어서 이혼한다 그러면 더 일찍 하고도 남았다고요. 뭐? 아줌마? 어디 어른한테 막말이야? 그리고 하필 우리 아들 일 그만뒀을 때 이혼한다는 게 우연이니? 아들내미가 이 얘긴 안 했나 봐요? 어제 남편 술 먹다가 지환이 밀쳐서 머리 박았어요. 그래도 헛소리만 짓거리는데 제가 참아야 해요? 우리 지환이가 크게 다칠 뻔했는데도요? 그래도 안 다쳤잖아. 그럼 된 거지. 너도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지환이도 예민하잖아. 맨날 낯가리고 빽빽 울어대기나 하고. 그뿐인 줄 아세요? 돈 좀 못 벌어와도 돼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술만 찾아요. 옆에서 보면 그냥 삶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같다고요. 지환이가 그런 아빠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지환이가 보고 배울까 겁나요. 아주 끔찍하다고요. 뭐? 끔찍? 참나. 결국엔 돈 없다고 버리는 거면서 아주 지환이 생각하는 척하고 있네. 야, 말 똑바로 해. 너 우리 아들이 돈 못 번다고 버리는 거잖아. 안 그래? 돈만 밝히는 무식한 년 같으니라고. 돈을 밝힌다고요? 제가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결혼하고서부터 쭉 제 퇴직금 노려놓고 누구더러 무식하대요? 아줌마가 하는 짓이 더 무식해서
하루에도 12번 이혼 생각했어요. 알아요? 그쪽 아들이 생활비 안 줘도 참고 살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며느리한테 한 푼이라도 빌붙으려는 시댁인데 이혼 안 하고 버텼다고 하면 다들 저더러 호구라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나마 남편이 아들 교육은 똑바로 시킬 줄 알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알면서도 버틴 건데 이제 남편 저도 필요 없어졌네요. 지환이한테 하등 도움 안 되는 인간은 저도 필요 없다고요. 도로 가져가세요. 너 말 다 했어? 그게 시어미한테 할 소리야? 하여튼 진짜 너는 어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를 하는구나. 아주 단 한 번도 그냥 고분고분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 못된 년.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는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시장에 가셨던 부모님이 오셨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어제 지희한테 다 들었습니다. 갖다부터 말할 것도 없고 둘이 이혼시키겠습니다. 그러고 그쪽은 뭘 잘했다고 여길 쫓아와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뭘 그리 힘을 빼고 있어요. 그냥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엄마는 빠르게 경찰을 불렀고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역시 이혼에 합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합의 안 해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 야, 이혼 소송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 솔직히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아이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혼해? 이혼하는 게 어디 쉽게 될 것 같아? 증거도 없는데 판사님이 네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돼봐야지. 우리 한번 소송까지 해서 아주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 기대해. 남편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소송까지 가도 별 소용 없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에겐 숨겨둔 증거가 있어요. 친정엄마가 지환이를 돌볼 때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거실 TV장 위에 홈캠을 설치해뒀었죠. 그땐 남편도 동의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작동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퇴사하면서 필요가 없어졌으니 쉬운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제 짐을 빼면서 숨겨둔 카메라를 몰래 가져와 확인해보니 아주 선명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혼술하는 장면부터 제가 지환이를 데리고 병원에 뛰쳐가는 모습까지도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생활비를 못 받은 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기세등등하게 소송을 걸었고 1년 반 만에 남편이 보낸 위자료를 받고 이혼이 성립되었죠. 매달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아이 교섭권 때문에 시댁 사정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전 신우는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매일 싸우다가 이혼당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이전 회사에서 근태불량으로 회사에 잘렸다는 소문이 거래처까지 쫙 나서인지 여전히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솔직히 전 남편 학력이며 경력이 그렇게 형편없는 수준은 아닌데도 그 어디서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전 남편이 뜬금없이 사진 한 장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전 시모 뒤통수 사진 같았는데 머리가 군데군데 비어있고 중앙에는 커다란 땜빵도 있어서 솔직히 보기 흉했습니다. 원래 머리숱이 없기는 한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말도 없이 사진 한 장 보낸 의도가 궁금해서 결국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네요. 갑자기 이걸 왜 보내?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뭐 어쩌라고? 사실 우리 엄마 나랑 아진이 둘 다 이혼당하고 회사도 못 구해서 많이 걱정하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탈모가 아주 심하게 와서 머리가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가발 좀 하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솔직히 엄마도 여자인데 이런 머리로 다니는 건 너무 수치스럽잖아. 게다가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매일 털모자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저는 그 말에 올라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꼴 좋네. 왜 그냥 그대로 다니지. 아깝게 뭐 또 돈을 들이려고 해. 너네 돈 없잖아. 하다 이제 가발 구걸하는 너네 모습 보니까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너네 엄마가 탈모가 오던 아예 대머리가 되던 내 알 바 아니지. 아주 속이 시원하네. 공짜 좋아하더니 진짜로 머리가 벗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예 대머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절에 들어가시라고 그래. 아, 너네 다 빡빡 밀고 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너네 공짜 좋아하잖아. 안 그래? 이참에 산에 들어가서 정신 수양도 좀 해. 옛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가 봐.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더니, 아, 아니다. 말이 씨가 된 건가? 저는 겨우 웃음을 참고 할 말 다 해줬네요. 이혼하고도 지 엄마 가발 하나 맞추게 돈 좀 달라는 전 남편이 세상 천지에 어딨나요? 그래도 벗겨진 모습 눈으로 보니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했네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전 남편도 딱히 뭐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게 웃음만 선사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벗겨진 모습 생각나서 웃음만 나오네요. 요새 저는 일이 많아져서 돈을 꽤 벌고 있어요. 물론 일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자고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바쁘게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환이 역시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이 웃고 제 곁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아빠의 빈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환이가 어두운 그늘 없이 밝고 예의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잘 이겨내 볼 겁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꽃집은 보통 꽃집보다 규모가 커요. 꽃만 파는 게 아니라 꽃다발이랑 꽃바구니 만들기, 그리고 꽃꽂이 레슨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죠. 처음 꽃집 열었을 때는 친정엄마가 가장 기뻐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엄마께서 젊은 나이에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작은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하셨거든요. 세신사로 몇십 년을 고생하시다가요. 지금은 목욕탕을 운영 중이십니다. 세월 지나 엄마도 저도 어엿한 사장님이 됐네요. 저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연애 시절에는 작은 꽃집을 운영했는데 결혼 후에 더 잘 돼서 넓은 곳으로 확장했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아니었네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경찰 시험 붙을 쯤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간병인으로 평생 일하셨어요. 남편의 여동생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은 백수였죠. 시모가 아들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해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 친정을 항상 깎아내리셨어요. 새언니 가게도 막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해요? 네, 아가씨, 저희도 하고 있어요. 혹시 저 다음에 하러 가도 돼요? 그럼요. 미리 말해주시면 한 자리 빼드릴게요. 아싸, 돈 굳었다. 고마워요. 대신 맛있는 거 사갈게요. 원데이 클래스가 뭔데? 시어머니는 저와 신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게 엄마, 꽃꽂이나 꽃다발, 꽃바구니 만들기 수업이거든? 원데이, 하루만 들으러 가는 거야. 요즘 다들 하던데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근데 알아보니까 한번 체험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태연이 덕분에 공짜로 하네? 그래? 그런 게 있어? 예, 너는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하지. 아무 때나 가면 할 수 있냐? 요일 정해놓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꽃집도 운영해야 하니까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원래 가게는 작아서 잘 안 했거든요. 지금은 가게 옮기고 공간이 넓어져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지? 네? 아, 어머님도
아가씨랑 시간 맞춰서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 나는 얘랑 말고 내 친구들이랑 가려고 하지. 그게 저도 달마다 인터넷으로 예약받고 소수 인원으로 수업 열거든요. 아이고,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예약식이나. 늙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뭐 할 줄 알겠어? 어머니, 그럼 하루는 제가 뺄게요. 친구분들 데리고 편하게 놀러 오세요. 친구분들도 돈 안 받을 테니까요. 대신 예약제라서 꼭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수업은 못 해드리거든요. 넌 그게 말이라고? 그럼 시애미 친구들한테 돈 받으려고 했냐? 어디 가족한테 장사질 하려고 해? 네? 그게 아니라 넌 자기 사업한다는 애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떻게 하니? 아니, 어려운 경찰 시험까지 붙은 내 아들이랑 고졸인 너랑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게 누구냐? 바로 나다. 네, 어머니시죠. 네가 알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먼저 권유하는 게 맞지. 너는 참 가만 보면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에휴, 그러면서 무슨 예쁜 꽃다발을 만들겠냐? 으이그. 시모는 이상하게 과할 만큼 제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시댁이랑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아서 잘 몰랐거든요. 시댁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고부터 부쩍 미움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새언니, 꽃집 파는 거 어려워요? 나도 나중에 마땅히 일할 곳 없으면 취업은 접고 꽃집이나 할까 싶어서요. 아가씨, 혹시 관심 있으면요. 제 가게에서 알바라도 해볼래요? 알바요? 싫어요. 왜요? 알바 먼저 해보면 미리 경험하고 좋잖아요. 일단은 관심 있을 때 플로리스트 자격증부터 공부해봐요. 너는 신우가 너보다 나이 어리다고 감히 가게 불러서 부려먹으려고 하냐? 뭐 알바? 직원도 아니고 알바? 참, 얘 치워라 치워. 딸,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뭐하러 궁금해하니? 네 새언니가 하는 거 너가 못하겠어? 마음 먹으면 네가 더 잘하겠지. 어머님, 아가씨 앞에서 말씀이 좀 많이 지나치시네요. 뭐? 방금 내가 잘못 들었냐? 어머님, 저는 아가씨 부려먹을 생각 전혀 없고요.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일 잘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한테 배우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가씨는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가만 보면 항상 제가 하는 일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속상해요. 아가씨 계시는 데서 그러시니까 오늘따라 더 마음이 안 좋네요. 너 진짜 웃긴다 얘. 어디 신우랑 시모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서는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딸, 지금 제가 하는 말들 똑똑히 기억했다가 네 오빠한테 그대로 전해줘라.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무리 속상했어도 삼켰다가 저 없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 아니, 지금도 나 말하는데 왜 끊어요? 혹시 지금 우리 엄마랑 나 무시해요? 언니는 참 시댁 식구들 너무 어려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말 꺼냈네. 난 그냥 언니 가게도 재오픈했다 하고 잘 운영하나 싶어서 다 예의상 던져본 말이었거든요. 나도 그깟 꽃집에 큰 관심 없다고요. 돈만 있으면 아무나 오픈할 수 있는 거면서 생색은? 그럼요. 아가씨가 하고 싶다던 원데이 클래스 다른 꽃집에서 예약해서 하실 거죠? 어머님도 하시고 싶으면 아가씨한테 부탁하세요. 뭐라고요? 아, 진짜 쪼잔하게 그러기에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신우에게 구박받고 돌아왔는데요. 또 집에 가니 남편이 구박하더라고요. 당신 엄마랑 동생한테 뭐라 했길래 전화 와서 둘 다 울고불고 난리야. 뭐? 어머님이 우셨어? 어쩜 레파토리가 맨날 같아? 아니, 꽃집이랑 원수 지셨어? 왜 항상 내 가게를 못마땅해 하시지? 당신을 못마땅해 하는 거지. 당신 내가 말 안 했었지? 결혼 전에 우리 엄마가
당신 엄청 반대했었거든? 내 동생도. 근데 내가 너 인성 하나 보고 밀어붙였어. 근데 감히 네가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냐? 울고 싶은 건 나야. 어머님 툭 하면 나 무시하시잖아. 개나 소나 꽃이 판다면서 아가씨랑 같이 무시하는데 그 상황에 내가 머리 꽂단 사람처럼 웃으리? 너라면 마냥 웃을 수 있겠어?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대로 같은 공무원이나 만나는 건데. 엄마가 서운하게 해도 넌 선 넘지 말았어야지. 네 동생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다며? 나도 순간 욱해서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대든 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내가 공무원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꽃집 파는 게 그렇게 하대받을 일이야? 야, 공무원이랑 꽃집을 비교한다고? 당신 진짜 웃기다. 어딜 감히 비교 대상으로. 내 스펙이랑 당신 스펙 비교하면 당신이 한참 아래인 건 스스로 잘 알 텐데. 그리고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당신 한 달 매출 얼만데? 뭐 그렇게 콧대가 높아? 뭐? 당신까지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속상한데 당신은 내 말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이럴 때 빈말이라도 좀 달래주면 안 돼? 장모님은 낡고 허름한 목욕탕 하나뿐이라 친정도 뭐 크게 볼 거 없잖아. 당신은 그 흔한 대학 졸업장도 없고. 아무리 지금 사장님이라 해도 말이야.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꽃집 사장 맞잖아. 다들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왜 혼자 발끈하냐는 거지. 우리가 당신 대단하다고 떠받들어줘야 해? 그래? 말 다 했어? 그동안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니? 공무원 만나지. 내가 떠받들여 달래? 기본적으로 사람 무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야 당신 얼굴이 예쁘니까 결혼했지. 뭐 설마 내가 당신 조건 보고 결혼했겠어? 최악이다. 가만 보니까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엄청 닮았네. 상대방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면들이 아주 똑 닮았어. 어떻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냐? 내가 당신 나란이라는 거 존경 안 해? 하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내 직업 존중 안 해줘? 내가 존경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존중만이라도 해줄 수는 없는 거야? 꼭 나랑 친정을 깎아내려야 하냐고. 설사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듣는 마누라 생각해서 말이라도 좀 가려해줄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 먼저 남편이랑 시어머니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그럼 내가 어련히 예쁘게 행동할까? 가게 좀 잘 된다고 아주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았잖아. 당신 건방진 모습 엄마가 딱 알아보신 거지. 가게 확장하면 뭐하냐고. 어차피 수입에서 월세랑 유지비 빼면 여전히 빠듯할 텐데. 사장도 사장 나름이잖아. 누가 보면 억대 연봉만큼 버는 줄 알겠다. 유난 좀 떨지 마. 당신 어떻게 그래? 정말 많이 변했다. 다른 사람 같아. 연애할 때는 항상 나 응원해줬잖아. 요새는 왜 그렇게 예민한데? 혹시 경찰서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결혼은 현실이야. 언제까지 내가 연애 때처럼 당신 우쭈쭈만 하겠어? 그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됐다. 우리 따로 지내자. 뭐? 어머님 날카로운 말 한두 번 아니니까 무시라도 하면 돼. 근데 나 당신 막말 내뱉는 것까지는 감당 못하겠어. 나 당분간 가게에서 지낼게. 야, 그렇게 저는 남편이 화내며 말리는데도 계속 가게에서 잤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혹은 괜찮냐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절대 그런 말은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안가 남편과 시모, 신우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바쁜 가게를 보며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죠. 여보, 뭐야 당신?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아가씨도 오셨네요. 응, 그래. 새언니, 엄청 바쁘네요. 네, 오늘 좀 바쁘네요. 죄송해요.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마실 거라도 내올게요. 아이, 새언니 일 봐요. 마실 건 가르쳐주면
내가 직접 가져올게요. 아가씨는 웬일로 살갑게 웃으며 제게 말했죠. 아가씨 미안해요. 그러면 좀 부탁할게요. 저 급한 예약 손님만 좀 받고 금방 올게요. 손님이 많아서 남편은 물론 시모, 신우는 꽤 놀란 눈치였어요. 물론 저는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여유도 없긴 했지만요. 사장님, 저 왔어요. 오셨어요? 말씀하신 꽃바구니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와, 꽃바구니 색감 진짜 예뻐요. 역시 사장님 솜씨는 최고. 저희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항상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언니, 혹시 트로트 가수 아니세요? 이번에 1등 하신.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머머, 어쩜 좋아? 엄마, 맞대, 빨리 와봐.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께서 진짜 팬이신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사장님이 저희 새언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머님, 같이 사진 찍어요. 실력 좋은 며느님 덕분에 제가 항상 여기저기 선물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널린 게 꽃집인데 여기를 자주 오나 봐요. 저기 동네에 있을 때부터 단골이었어요. 꽃집은 많아도 실력 있는 사장님은 많지 않으니까요. 신우 손에 못 이기는 척 끌려온 시모는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저분이 혹시 사장님 남편분?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미남이시네요. 미남 경찰관이라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항상 안전하게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또, 뭘 미남은요? 자기도 참, 그런 말을 했어? 저도 항상 응원하는 팬입니다. 남편이 경찰관이라고 말한 적은 있는데 또 가수님이 상대방 기분 좋게 말을 잘하시는 편이라서요. 잘생겼다고 띄워주니 남편은 입꼬리가 잔뜩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유명한 가수를 보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또 제 가게가 생각보다 더 규모가 커져 있어서 놀랐나 봐요. 남편은 재오픈한 후에 바빠서 못 왔고 시모와 신우는 관심이 없어서 처음 오는 거였거든요. 저 외에 직원들도 2명 더 있으니 놀란 눈치였죠. 아까 그 사람 말고도 가게에 연예인 사인이 많네? 여보 이렇게 잘 된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여보가 관심 없었잖아. 아무래도 이 동네로 옮기니까 손님이 확실히 더 늘었어. 남편은 전에 심하게 말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했어요.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요. 시모랑 시누이도 남편 등을 때리면서 말했어요. 아니 너는 귀한 며느리 가게에서 재우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도 네가 가장이야? 오빠, 진짜 실망이다. 혹시라도 나랑 엄마랑 새언니가 싸운다 해도 남편은 무조건 부인 편 들어야지. 새언니, 그동안 혼자 많이 서운했죠. 오빠가 이래요. 아니 요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엄청 오빠를 잡았나 봐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집 와서 괜히 새언니한테 투정 부린 거죠 뭐. 진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은 괜찮아? 어어, 이제 해결됐어. 저는 남편이 죽을 만큼 미웠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짠하더라고요. 가만 남편 얼굴을 들여다보니 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재오픈하고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나름 본인도 저에게 서운해서 삐딱했구나 싶었죠. 신우와 시모 역시 제 손을 양쪽에서 잡으며 말했죠. 새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저번에 너무 심했죠? 엄마는 갱년기에 저는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생각해보니 고생하는 언니한테 좀 과했더라고요. 얘야, 나는 그날 이후로 다 잊었다. 마음 쓰지 말거라. 너 닮아서 꽃집이 참 예쁘구나. 매일 시모한테 무시만 당하다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죠. 남편이 그 후로 싹싹 빌어서
못 이긴 척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완전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더군요. 전과 다르게 맛은 없지만 저녁도 가끔 만들어주고요. 분리수거도 안 하던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척척 해놓고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많이 삐그덕거리다가도 이렇게 점점 서로 맞춰가고 배려하면서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이따 찾으러 갈 테니까 꽃바구니 제일 큰 거 하나만 만들어줘. 나 선물할 곳이 있거든. 알겠어. 전처럼 해주면 돼? 근데 항상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내가 아니라 윗사람이 부탁한 거야. 와이프가 꽃이 파는 거 아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공짜로 너무 가져간다. 자기한테 돈 주기는 줘? 왜? 아까워? 아깝지. 다른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사가는데. 당신 이용해서 항상 꽁으로 내 꽃 가져가니까. 근데 꽃은 뇌물 이런 거에 안 속하나? 돈 안 내고 막 받아가도 되는 거야? 뇌물이라니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마. 근데 여보, 자기 순수익이 대충 얼마나 돼? 응? 갑자기 내 수익은 왜? 당신 가게 말이야. 대충 검색해보니까 블로그 후기도 엄청 많던데. 진짜 알고 보면 억대 연봉 아니야? 확실히 작은 가게 할 때보다 많이 벌기는 하지. 왜 갑자기 돈에 관심이 생겼대? 아직까지는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정리가 잘 안 돼. 1년 정도 해봐야 알 듯 싶어. 그럼 혹시 지금 모아둔 돈 얼마나 있어? 돈? 갑자기 왜? 당신 돈 필요해? 아니, 내 차가 엄청 오래됐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당신을 무시해? 누가? 근데 경찰차 타고 다니면서 또 차가 필요해? 그게 나도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 맨날 서에 꾸질꾸질하게 다니니까 만만해 보이나 봐. 갈구고 굴리고 그렇다 할 백도 없으니까 너무 서러워. 차라도 좋으면 안 그럴까 싶어서. 어쩌지? 일단 가게 전세 보증금에 돈 왕창 묶여있고 나도 지금 당장은 버는 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말이야. 월세만 해도 전보다 엄청 높으니까.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당신 국산차 하나 정도는 꼭 뽑아줄게. 생일 선물로. 저는 지금 부쩍 늘은 수입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오픈빨도 있고요. 계속 똑같이 많이 벌 수 있을지는 잘 모르니까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아낄 수 있을 때 아끼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대놓고 차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당황했죠. 뭐? 국산차? 장난해? 딱 봐도 달에 얼마 버는지 계산이 대충 나오는데 수입차도 아니고 국산차? 당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뭘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해. 그냥 해주기 싫음 싫다 해. 아이씨, 밥맛 떨어져. 남편은 밥을 먹다가 대뜸 숟가락을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깜짝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가게 잘 되는데 남편이랑 시댁은 챙기지도 않고. 너 혹시 장모님한테만 홀랑 다 드리는 거 아니야? 네 옆에서 살뜰히 챙기는 건 나야. 너 아프면 옆에 있을 사람 나라고. 그리고 나처럼 바깥일하면서 살림하는 남자 봤어? 봤냐고. 아니, 당신 지금 분리수거 좀 도와줬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나머지 집안일은 내가 다 하잖아. 밥 차리고 빨래에 설거지해. 게다가 음식물이랑 일반 쓰레기는 내가 버려. 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엄연히 벌이가 있는데 생일 때야 가끔 용돈 챙겨 드리지. 근데 그마저도 안 받으시는 게 우리 엄마야. 에이씨, 야. 그럼 앞으로 분리수거도 네가 해. 그럼 되겠네. 짜증나. 마누라 잘 벌면 뭐해? 나한테는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것 없는데. 뭐? 그럼 그동안 콩고물 바라고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당연하지. 그깟 꽃가게 좀 잘 된다고 진짜 존심상하게. 언제 망할지 누가 아냐? 조심해.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또 막말 시작하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
제게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외제차 한 대 뽑아주기 전까지는 당직실에서 잔다고요. 제가 미쳤다고 구박하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자동차를 뽑아주겠어요. 외제차도 국산차도 어림도 없다 생각했죠. 슬슬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아다녔는데요. 심호까지 거들더라고요. 너 말이다. 직원들 월급은 얼마나 주냐? 아, 그분들은 그냥 직원은 아니고요. 저랑 1년씩 같이 일하고 1호점, 2호점 낼 분들이에요. 제 말에 시모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죠. 그래? 그럼 내 딸한테 3호점 내주면 되겠네. 네? 아가씨 진짜 관심 있으시대요? 알바 말고 진짜로 해볼 마음이면요. 화훼 자격증부터 따고 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가씨한테 말할게요, 어머님. 뭔 또 자격증이야. 걔가 그런 거 진득히 할 성격이냐? 그냥 네 가게에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가게 하나 오픈시켜주면 되는 거지. 네? 아, 어머님, 그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그때 보셨던 것처럼 가게가 워낙 바빠서요. 제가 아가씨한테만 붙어서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지금 일하는 직원들도 다 어느 정도 배우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한테 배운다 해도 제가 자격증을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는 내가 부탁하는데 뭘 그리 냉정하게 말해? 꽃 만지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매사에 너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지. 아니, 인맥이 옆에 떡하니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다른 데 가서 배우래? 잔말 말고 다음 주부터 우리 딸 출근시켜라. 끊는다. 네? 어머니,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시모의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죠. 저는 다시 전화할 생각도 안 했어요. 신우 일 시킬 생각 없었거든요. 남편 일도 열이 받는데 시모까지 합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죠.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죠. 저는 주말에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딱히 제가 조언받을 곳이 없으니까요. 엄마랑 의논하려고요. 사실 당장 이혼 서류 가져가서 도장 찍으라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시댁의 구박이 쌓이고 쌓인 상태였어서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젊어서 이혼하고 저 혼자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엄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딸내미 왔어. 엄마 어딨어? 우리 딸 왔어? 이게 다 뭐야, 엄마? 엄마는 안주 하나 없이 소주를 벽나발 불고 계셨어요.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 분인데 이미 다 마신 술병도 몇 병 굴러다니고 있었죠. 내가 잘못 살았나 봐. 돈 좀 벌었을 때 다른 땅 살 걸 그랬다. 괜히 이 허름한 목욕탕 인수해서.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목욕탕에 진상 손님들이라도 왔어? 나한테 말해봐. 들어줄게요. 그때 화장실에서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이모가 나왔어요. 사장님 딸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잘 지내셨어요? 아유, 말도 마요, 글쎄. 어제? 아휴, 내 입으로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이모님은 아세요? 우리 엄마 왜 이러세요? 그게 이모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 듣고 저도 엄마 옆에 있던 소주병을 냅닦아서 깡소주를 들이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맨정신으로 죽을 것 같아서요. 시모는 갑자기 친구들과 엄마 목욕탕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목욕탕이야. 좀 허름하지? 그래도 넓고 깨끗하네. 사돈이 하는 곳이라고? 응, 저기 있네. 사돈, 나왔어요. 어머, 사돈 어른 아니세요? 어쩐 일이세요? 쉬는 날이라 직장 친구들이랑 같이 와봤어요. 몸이 워낙 찌뿌둥해서요. 지금 사람 없을 시간 맞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요? 다 빠지고 없죠? 잘 됐네. 그럼 물 다 빼고 새로 좀 받아줘요.
우리가 또 물을 엄청 가리거든요. 예? 아니, 사돈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봤지? 내 말이면 꿈뻑 죽는다니까. 근데 딸은 강남에서 꽃집 크게 하면서 친정엄마는 왜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한대? 딸 자식 둬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지 뭐. 아들이 최고야. 사돈어른, 이제 들어가 보세요. 뜨끈한 목욕물 새로 다 받아놨으니까요. 너희 먼저 들어가. 나 사돈이랑 얘기 좀 하고. 그래, 얼른 들어와. 사돈, 네? 딸내미 가게 이전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못 가봤네요. 사돈, 혹시라도 딸한테 내색은 하지 말고요. 내 말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딸한테 무슨 일 있어요? 가게 무리해서 이전한다고 빚을 좀 졌나 봐요. 네? 어머나, 그런 말은 없었는데. 손 벌리기 그랬겠죠. 사돈이 이 허름한 목욕탕 운영하면서 얼마나 번다고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요. 그동안 간병이라면서 쇠가 빠지게 모은 돈 며느리 보증금에 다 보태줬다고요. 강남 땅값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뭐 어떡해요. 애가 꼭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는데요. 친정엄마 능력 안 되니 나라도 들어줘야죠. 아이고, 사돈.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알았으면 여기라도 정리해서 도와줬을 텐데요. 여기 정리하면 뭐 얼마나 나온다고요. 됐고요. 돈 받을 생각은 나도 없네요. 투자 한 셈 치려고요. 장사가 꽤 잘 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그래서 사돈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제가 직접 왔잖아요. 네? 나까지 5명. 셋인 되죠? 지금요? 되죠. 세신값은 안 내셔도 돼요. 제가 낼게요. 아니, 저 사람들 말고 사돈이 직접 떼밀어 달라고요. 사돈 오랫동안 떼밀이로 일했잖아요. 본인이 베테랑이면서 남의 손 맡기게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왜 왔겠어요. 동네 목욕탕까지. 다들 여기저기 뭉친 곳도 많고 그래요. 마사지도 해줄 거죠? 제가 직접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곤란하네요. 우리 딸 얼굴도 있는데요. 아니, 은혜 갚고 싶다면서요. 겨우 이것도 못 해줘요? 참나, 에휴, 괜히 도와줬네. 지금이라도 사돈이 그 돈 주던가요. 딸 얼굴 생각하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오늘만이에요, 사돈. 그쵸? 해야죠.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엄마는 그렇게 얼떨결에 덩치 좋은 간병인들과 시모까지 총 5명의 떼를 밀어줬대요. 저희 엄마를 종부리듯 대했다네요. 게다가 엄마가 아무리 세신사 일을 하셨다 해도 지금은 나이 드셔서 그만한 체력도 없으시거든요. 전에 듣는 내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피부는 연약해서 살살 밀어야 한다니까. 아줌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때밀이 오래 했다면서. 죄송합니다. 살살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리고 얼굴 마사지 팩 냄새가 왜 이래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내가 내 친구 얼굴 보고 참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사돈,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때 다 불려놨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요. 화상 입으면 책임질 거예요? 네, 알겠어요. 다 하면 불러요.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예. 근데 아줌마는 딸내미가 그렇게 잘났는데 왜 아직도 떼밀면서 돈 벌어요? 딸이 안 도와줘요? 아니요, 우리 딸이 엄청 도와주죠. 제가 사돈한테 감사해서 은혜 갚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더 제대로 해봐요. 난 괜히 또 미안할 뻔했네.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이모는 꼭 본인이 당한 것처럼 열받으셔서 시모와 시모 친구들 욕했죠. 아니, 시모가 아무리 그래도 어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래요? 시댁한테 뭘 책 잡히신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어요? 네? 돈을 빌리다뇨. 보증금 내줬다고 하던데요, 시모가. 그래서 사장님이 꾹 참고 다 수발 들었잖아요. 그럴 리가요. 저 시댁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골탕 먹인 듯 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몹쓸 일을 당하셔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미안하지. 딸은 이렇게 멋진데 엄마가 이 모양이라 미안하지. 엄마는 술에 취해서 계속 제게 사과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큰 거잖아. 목욕탕이 뭐 어때서? 이 목욕탕 덕분에 우리가 살았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몹쓸 시모를 절대 가만둘 수 없었어요. 여보, 외제차 갖고 싶다 했지? 왜? 사주게? 대신 조건 있어. 말만 해. 앞으로 집안일 전부 다 할 수 있겠어? 내가? 전부. 자신 없는데. 그럼 노력이라도 해봐. 일주일.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사줄게. 정말? 정말이야? 응. 그 대신 내가 하라는 건 다 해야 돼. 나도 큰 마음 먹고 사주는 거잖아. 알았어. 진짜 잘할게. 대신 일주일, 맞지? 일주일. 저는 그렇게 외제차로 남편을 꼬셔서요. 청소에 빨래에 집안일을 몽땅 시켰고 가게 심부름도 종종 시켰어요. 남편은 진짜 외제차가 갖고 싶었는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아주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때는 앞치마 메고 있어줘. 앞치마? 딱 일주일이잖아. 그동안만이라도 당신 가정적인 모습 보고 싶단 말이야. 자, 내가 사왔어. 꽃무늬 앞치마. 내 로망이야. 해줄 거지? 해도 난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하긴 할게. 근데 당신 뭐 내가 모르는 이상한 취향 있어? 그냥 보기 좋아서. 잘 어울리네, 꽃무늬. 그래? 뭐 일주일 동안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말만 해. 그리고 저는 신우한테 연락했죠. 아가씨, 3호점 생각 있어요? 언니, 저 3호점 내게 도와줄 거예요? 아싸! 일단 어머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게로 와요. 네, 저는 미리 직원들한테 신우를 부탁했어요. 저기, 왔으면 청소부터 해요. 네? 일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저희 새언니는요? 사장님은 급한 일 있으셔서 안 계시고요. 일단 화장실이랑 여기 클래스룸 청소하시고 기다리세요. 갑자기 청소요? 나 청소하러 온 거 아닌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3호점, 4호점 내고 싶은 사람들 줄 섰어요. 사장님요, 식구라고 3호점 바로 주실 분 아니거든요. 엄청 깐깐하시잖아요. 청소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 주실까요? 그래요? 깐깐하기는 하죠. 일단 오늘은 하긴 할게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잘 보여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깔끔하게 해주세요. 괜히 저한테까지 불똥 튀는 거 싫거든요. 저희 새언니 엄청 무서운 사장님인가 봐요. 그렇게 신우는 매일같이 청소만 시켰어요. 땡볕에 유리창 청소도 기본이었고요. 커다란 꽃병까지 가게에 있는 모든 유리는 전부 깔끔하게 닦으라고 시켰죠. 아, 지민 씨, 여기 짐은 안 보여요? 아, 새언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민 씨? 새언니라뇨. 여기 일터잖아요. 사장님이라고 호칭 제대로 하세요. 여기서 내가 아가씨라고 부를 줄 알았어요? 아니.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밥 먹고 올 테니까 청소 똑바로 다시 하세요. 그럼 저는요? 제 밥은요? 왜 나만 빼고 먹으러 가요? 치사하게. 지민 씨는 정직원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식비는 제가 줬죠. 알아서 빨리 청소 끝내고 먹고 와요. 저는 신우에게 할 수 있는 구박이랑 구박은 다 했죠. 신우가 제 풀에 지칠 때까지요. 그리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세팅되자마자 마지막으로 시모를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글쎄,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시모 생일이라고 가게 휴무까지 내다니. 부럽다, 한 여사. 뭐, 내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럼 여기 가게에 출장 뷔페를 불렀다는 거야? 응, 그렇다네. 들어가 보자.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머, 가게 예쁜 것 좀 봐. 오셨어요? 며느님 덕에 우리까지 호강하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된 일 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간병인 일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가게에서 힐링하시고요. 저기 클래스룸에 다 세팅해놨거든요. 들어가시면 돼요. 음식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차 한 잔 먼저 하고 계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며느리가 참하고 예쁘네. 예, 너는 미리 준비하지. 배고픈데 음식이 아직이라고? 네, 금방 와요. 그때 신우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타났죠. 사장님, 지금 다 준비했는데요. 똑바로 다 했어? 네, 화장실 청소는? 다 했죠. 미리미리. 그래, 수고했어. 오늘은 퇴근해. 가게 영업 안 하거든. 왜요? 근데 왜 하필 국화꽃으로 장식하라고 하셨어요? 시모는 신우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죠.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꼴은 또 뭐야? 머리는 산발이고. 시모는 꼬질꼬질한 자기 딸 보고 창피한 듯 곧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 제가 일 좀 시켰어요. 일 배우고 싶다 해서요. 아니, 너 지금? 시모는 얼굴이 달아올라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 누구야 이쪽은? 신경 쓰지 마. 알바생이래. 알바생? 고생이 많아요. 엄마? 신우이가 시모를 보고 엄마를 부르려고 하자 시모는 급하게 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자고. 방금 엄마라고 하지 않았나? 잘못 들었겠지. 우리 딸은 지금 회사에 있는데. 시모는 엄마 목욕탕에서요. 친구들에게 딸이 대기업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더군요. 신우는 자기를 모른 척하는 시모를 보고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안쓰럽다는 듯 한마디 했죠. 이럴 때는 엄마 생각해서 모르는 척 해야지. 창피하시게 왜 아는 척을 해. 그리고 시모와 시모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 무슨 꼴이니 이게? 예쁘죠? 감탄하실 만해요. 우리 알바생이 새벽부터 다 꾸몄거든요. 저는 신우한테 하얀 국화꽃으로 룸을 전부 꾸미라고 시켰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왜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얘가 나 죽으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구나. 나중에 저 없으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준비했죠. 여보, 나왔어. 남편, 여기로 안으로 들어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앞치마한 남편이 해맑게 달려들어왔죠. 어?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오빠, 넌 또 왜 여기 있냐? 쉬는 날이야? 자기, 일단 설명할 시간 없고 음식 시켰다. 오래 기다리셨어. 음식부터. 아, 그래. 시켰다. 근데 엄마랑 다 같이 먹는 거였어? 옆에는 다들 누구시래? 시모랑 신우는 충격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사람들 동네 불우이웃 뭐 얻어먹으러 왔어. 아니, 뭐라는 거야? 한여사, 자네 며느리 왜 저래? 저 앞치마 한 사람은 아들이야?
어머, 경찰이라더니 꼴이 왜 저래? 그리고 한 여사 딸?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참나. 남편은 워낙 눈치 없는 사람이라 주변 말은 못 듣고 혼자 신나게 음식 설명하더라고요. 도시락통을 하나씩 열 때마다 제사상 음식이 나왔죠. 이거 나물은 시장에서 산 거고, 동그랑땡은 마트에서 사서 내가 직접 부쳤고, 또 생선도 내가 구웠다? 여보, 나 잘했지? 이 정도면 나 1등 신랑감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왜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같냐? 뭐 뒤늦게 가게 고사라도 지내려고?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죠. 앞치마도 너무 보기 좋다. 잘했어. 이제 가봐. 뭐하고 계세요, 다들? 식기 전에 식사하세요. 너희 미친, 너 사이코패스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치매세요? 간병 일을 할 게 아니라 간병 당하셔야겠는데. 뭐가 어째? 남편은 뭔가 잘못된 걸 알았는지 기분 나쁜 얼굴로 앞치마를 내팽개치더라고요. 당신, 뭐야 지금 이 상황? 시모의 친구들 역시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한 여사, 기분 나빠 죽겠네. 우리는 먼저 갈게.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점심은 안 드셨다 쳐도 세신값은 내시고 가셔야죠. 뭐? 저희 친정엄마 목욕탕 가서 공짜로 목욕하고 가셨잖아요. 각자 돈 내고 가시라고요. 아니, 기가 막혀서. 자, 됐냐? 시모의 친구들은 각자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더니 저한테 던졌어요. 그럼 잘 가세요. 받은 돈은 다음에 장례식 가서 돌려드릴게요. 아니, 이 집 며느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재수 없어서 원? 그리고 남편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다 됐는지 주저앉은 시모를 챙겼습니다. 뭐 하냐고 지금. 아, 어머님께 너무 고마워서 은혜 갚는 중이지. 뭐? 지금 우리 엄마 죽으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지? 너 이러다 엄마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쩔 건데. 어머, 달려들지 마. CCTV 다 찍히고 있잖아. 설마 경찰관이 마누라 팼다고 뉴스에 나오고 싶어요? 아, 진짜 이 여팬네가 돌았네. 새언니, 그럼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불러놓고 나한테 이 많은 국화꽃으로 여기 꾸미게 했어요? 미쳤어요? 시댁이 우스워요. 보잘것없는 시댁, 제가 손절하려고요. 근데 이혼하고 나면 어머님 챙길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 도리는 해야죠. 제 밑에서 아가씨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요. 오빠랑 저 없어도 어머님 장례식 때 더 잘할 수 있죠? 내가 왜 없어? 너 무슨 꿍꿍이야? 글쎄,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아니, 저 미친 것이. 너 이리 와. 너 당장 이리 와. 왜요? 머리채라도 잡으려고요? 그럼 저야 좋죠. 기왕이면 셋이 같이 저 공격해주세요. 집단 폭행으로 신고 좀 하게요. 그때 경찰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어요. 뭐야? 아이고,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네요. CCTV 돌려보던가. 며느리만 미쳤지.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야 아주. 경찰들은 곧바로 남편을 체포했죠. 시모랑 시누이는 놀라서 경찰들을 말렸죠. 아니, 잡아가더라도 미친 쟤를 잡아가야지. 왜 죄 없는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우리 오빠도 경찰이거든요? 왜 이러세요? 남편은 뭔가 직감했는지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아니지? 이 사람들 뭐야? 자기가 신고한 거야? 어? 내가 잘못했어. 부부싸움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 부부싸움 때문일 것 같아? 아닌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무릎 꿇은 남편은 절망한 얼굴로 바닥에 얼굴을 묻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가게 손님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셔서 도움받고 있어요. 남편은 비리경찰로 수사받고 있어요. 들어보니 곧 구속될 것 같더라고요. 직무유기, 뇌물수수,
청탁. 아주 제대로 얼룩졌더라고요. 제가 눈치챌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부탁했었던 꽃바구니 덕분이었어요. 남편이 숨겨놓은 제 꽃바구니를 발견했거든요. 물론 제가 줬던 꽃들은 없고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있었어요. 전 남편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가 그 안에 현금을 받아오는 식으로 뇌물을 꿀꺽 했다더군요. 공무직은 당연히 잘렸죠. 시모는요, 그렇게 며느리 개무시하고 자랑하던 아들이 경찰서에서 잘리니까요. 알아 누웠다더라고요. 간병인 일도 그만두고 말이죠. 당연히 신우도 가게에서 잘났어요. 뭐 개과천선할 의지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줄까 생각했는데요. 내가 미쳤어? 원수 집에서 일하게? 너 내가 가만 안 둬? 하고 신우는 사라졌죠. 하지만 몇 개월 뒤 꾀지지한 모습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새언니, 저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어요? 식당에 데리고 갔더니 며칠 굶었는지 엄청 먹더라고요. 시모가 아가씨한테 알아서 살라고 했나 봐요. 자기한테 중요한 건 아들뿐이라고요. 저는 어른 같지 않은 전 시모와 전 남편 밑에서 신우가 제대로 못 배웠다고 봐주기로 생각했죠.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남들이 저 답답하다고 욕해도요. 명확하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전에 신우 골탕 먹이려고 일을 시킨 거였지만 그때 보니 손끝은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훼 자격증 딸 수 있게 학원비만 내줬어요. 도움은 여기까지라고 냉정하게 말하면서요. 그러자 전 신우는 펑펑 울더라고요. 그동안 제게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오빠처럼 되기 싫다 하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어쨌든 악연이니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어요. 아,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요. 목욕탕 자리가 재개발 확정이 나서 보상금 엄청 받으셨어요. 그거면 됐다고 마음의 응어리도 다 푸셨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다 푸셨겠어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아야죠. 저는요, 가게가 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사실 사연 보내기 전까지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도 잊고 있었죠. 문득 국화꽃을 보면 생각해요. 아무리 시모가 잘못했어도 제 행동들은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던 걸까? 하고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친정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 꽃다발 만들면서요. 저도 착하게 살아볼게요. 긴 사연 같이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